제가 컨설팅 비용 1000만 원 써보고 알게 된 무조건 1000만 원 버는 사업 아이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63년 통계 이후 처음이라는 충격을 줬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뉴스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밖으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회사에 잘리든가 구조조정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창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는 창업은 90% 이상의 폐업률이라는 처참한 수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사나이. 첫 번째는 틈새 시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규모가 크고 매출이 높은 시장은 프로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처럼 초보들이 진입하기에는 험난하고 고된 곳이란 거죠. 여기에 90% 이상의 폐업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프로들은 이미 연륜과 내공이 갖춰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사업을 확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양보와 자비도 없습니다. 적자 생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이 작은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성이 작으면 규모가 큰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이죠. 시장성이 작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들어오기에 규모가 작을까요? 아니요. 저 혼자 식자재 유통을 하는데 이번 연도에 매출이 7억 가까이 했습니다. 이 시장이 결코 작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으로서는 작은 규모의 금액이라고 해도 혼자 하기에는 벅찰 수 있는 시장입니다. 초보자들이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자본, 경험, 연륜이 쌓이면 넓은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 때문에 실력자들과 대기업들은 작은 시장에 남아있지 않고 큰 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력만 충분하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큰 시장에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시장에 남아있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결국엔 초보들이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부족해서 작은 시장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시스템을 만들고 큰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시스템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동 시스템과 투자 시스템입니다. 회사나 식당 같이 사람의 노동력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매출이 증가하면 일하는 직원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말하죠. 반대로 투자 시스템 사업은 사람의 노동력보다는 현금 흐름을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금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들은 본인의 노동력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식, 금융 지식,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그리고 운과 타이밍 등등 많은 요소가 합쳐짐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투자 같은 경우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권, 세력들의 움직임이 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인고의 시간 아니면 운과 타이밍에 맞춘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파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 시스템 사업은 몸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겁니다. 식자재 창업을 시작한다면 먼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있을까요? 트럭 한 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위생교육, 음식 접객, 마케팅 비용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써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사업가들은 초반에는 노동 시스템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돈과 경험을 쌓고
점차 투자 시스템으로 옮겨 타게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즈니스 유튜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리스크가 적은 노동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리스크가 높은 투자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다수의 유튜버들은 노동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시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죠. 세 번째, 블루오션을 찾지 말아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면은 나만 알고 아무도 하지 않고 거의 소수의 사람들만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만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무조건 이미 시장에 있는 평범한 아이템을 골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방이나 주머니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없던 나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나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새롭고 알지 못했던 낯선 제품이 나오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새로운 것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왜일까요? 우리는 진화를 한 존재입니다. 만약 구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님이 호기심이 넘쳤다면 어땠을까요? 저희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산에 있는 버섯이나 풀을 호기심으로 먹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고, 아무 동물한테나 호기심을 가졌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인간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도록 진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가전, 가구를 구매할 때도 새로운 브랜드 말고 친숙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으로 구매하는 습성이 있어요.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를 설득하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초보 사업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 새로 오픈한 식당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궁금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첫날 첫 번째 손님으로 가고 싶을까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아직 검증도 안 됐잖아요. 음식의 맛이 있는지, 가격은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 음식은 제대로 나온지, 서비스는 괜찮은지 말이죠. 하지만 리뷰도 쌓이고 입소문이 나서 맛있다고 하면은 줄도 서게 되고, 그러면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소비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초보자라서 난이도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식자재 유통을 할 때 세상에 없던 걸까요? 특별한 건가요? 이미 시장에 존재하던 서비스예요. 저도 그냥 시작했을 뿐이에요. 소비자들의 머리에 이미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감이 잘 안 잡히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사업 아이템을 정하는데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